이번 편에서는 직원의 역할 크기에 따라 어떻게 목표 설정을 해야 하는지 사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들을 가지고 포화별 목표를 알아볼 텐데요. 하나는 설명을 위한 샘플이고 나머지는 실제 기업 사례입니다. 먼저 이전에 포화 설명을 할 때 개념을 설명드렸던 시장에서 장보기 미션 사례를 통해 목표 설정 방법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카레밥을 해먹기 위해 이 세 사람이 각자 시장에서 장보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자가 이 업무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미션은 이렇게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들은 어떤 가게에 가서 7,000원 내고 당근, 양파를 받아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남편은 카레와 어울릴 식재료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내는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고 식재료를 구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늘상 변수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단골 가게는 오늘 쉬는 날이고요. 양파 가격이 많이 올랐으며 이미 집에는 일부의 식재료들이 남아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자, 이제 가족들은 어떤 성과를 거뒀을까요? 이 상황에서 아들내미는 딱 시키는 대로 두 가지를 확보하러 상점에 갑니다. 갔더니 문은 닫았고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가게가 문을 닫았으니 그냥 온 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엄마는 한숨을 쉬겠죠? 남편은 카레에 어울리는 식재료를 확보하러 시장에 갑니다. 그리고 맛있겠다 싶은 한우와 트러플 등을 삽니다. 썩 만족합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아내에게 혼납니다. 소고기는 살 필요가 없었고 트러플은 너무 고가였으니까요. 마지못해 아내가 시장에 갑니다. 가성비도 고려해야 하고 신선도, 재료에 어울리는 정도, 재고 등을 고려해서 딱 맞게 삽니다. 비싼 건 대체재로 삽니다. 이 정도는 해야 장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들에게 크게 바란 건 아닙니다. 기대 성과는 그냥 무슨 채소든 좀 사오는 것이었고, 남편도 돈에 맞게 적당하다 싶은 걸 사오면 됐던 거죠. 재고는 기대도 안 했고요. 그런데 기대에 너무 못 미치니 화가 난 겁니다. 반면에 아들이나 남편은 난 할 만큼 했는데 어쩌라고 하는 심정입니다. 서로 다른 포화수로 서로 다른 지표와 달성 수준이 된 건데 서로 기대 수준이 다르다 보니 다른 평가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반복해 강조드렸지만 이렇게 기대 성과, 즉 포화수를 명확히 해서 각자가 조직에서 무엇을 기대받는지를, 어떤 미션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지표 설정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자, 본격적으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 담당의 비품 조달 업무에 대한 목표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어느 급이냐에 따라 기대 수준도 달라집니다. 가령 신입사원에겐 크게 바라긴 힘들고 그냥 요구대로 딱 그 제품만 조달하면 됩니다. 반면 5년차는 적시에 좋은 사양을 조달해야 합니다. 10년차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신입사원은 딱 요청받은 그 제품을 정확하게 가져다 주면 되므로 포화슨 요구 사양과 기능에 맞춰 조달한다가 되겠습니다. 그 경우 지표는 요구 사양 불일치율 또는 정확도, 불일치 반품 건으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5년차의 경우는 요구 수준이거나 그보다 더 좋은 비품을 납기 내에 조달하는 포화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표는 납기준 수율, 납기 축소율과 함께 조달 비품 품질 만족도나 품질 충족률로 정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10년차 정도면 비교 구매를 통해 최적으로 구매하고 공급해서 품질과 납기, 가격 우위를 다 챙기는 포화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표는 프로세스 준수율이나 의 결과로 나오는 비용 절감액 또는 만족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딱 신입이냐, 5년차냐, 10년차냐로 보지 않고 총무팀이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가지고 이렇게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직 발전도에 따라 초기, 2년 후, 5년 후 목표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니어인지 시니어인지 아니면 조직 발전도에 따라 난이도에 맞게 목표를 정해야 하는데 신입이든 10년차든 팀장이든 동일 목표를 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능력과 연차와 상관없이 난이도가 동일할 수는 없지요. 자,
이번에는 회계조직의 포화별 회계결산 업무의 목표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어는 암튼 모두 확인해서 오류 없이 정확하게만 하면 일단 됩니다. 그에 비해 시니어는 정확성은 물론 문제 요인을 개선해 마감을 앞당겨야 하는 기대를 받습니다. 팀장은 이런 흐름 전반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주니어가 정확하게 확인해 오류 없는 마감을 하는 것을 포화수로 정할 경우 지표는 담당 조직 전표 마감 준수율, 확정일 이전 오류 미확인 건수, 분계 납기 미준수 회수 정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는 문제 요인을 개선, 결산을 앞당기는 것을 포화수로 하고 있으므로 지표는 일정 마감 대비 일정 감축일 수와 함께 납기 이후 이전의 문제가 재발생하는 비율, 단축된 납기 예정일 대비 지연 건수 비율로 보면 됩니다. 팀장의 포화는 전반 결산 프로세스를 구축해 흐름을 잘 만들고 결산 조정이 적도록 지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지표는 프로세스 구축 준수율, 결산 조정 개선 수준 정성 판단, 조정 항목 최소화 개선 건수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계 분야의 팀 목표들에서 주니어와 시니어, 팀장의 포화 신화 지표 간의 연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작거나 중간이거나 큰 부분의 관계이거나 how, what, why의 관계로 이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포화를 명확하게 하고 포화에 따라 정확하게 지표화하면 목표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코치는 성과의 여러 사례들을 지표화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다른 직군, 다른 직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